네, 리포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눈여겨보는 종목은 무엇이고 그 종목으로 리포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쉽고 정확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부터 체크해보면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증권사는 삼성증권에서 제시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였습니다. 목표 주가가 32,000원에서 35,000원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제목은 안정적 수익성과 화공 수주 확대 자신감 표출이었습니다. 자, 먼저 실적부터 체크해 볼게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보여줬다고요. 네. 일단 오늘 4분기 지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2,145억에 달하는 이제 성과를 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건설주에 대한 시각의 뷰가 굉장히 이제 엇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1년치를 놓고 돌아봤을 때 건설주들은 일단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죠. 특히나 이제 국내 대형 건설사 현대라든지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또 집값이 또 많이 올라가서 집값만 올라간 게 아니고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네. 또 이제 굉장히 많은 또 소비자들에게 또 피해가 있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예년만큼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또 이제 PF 또 사건이 있었죠. 그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주라든지 인프라 쪽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았었습니다만은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은 결국 실적으로 지금 돌파구를 찾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 결국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크게 사업부가 두 개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공 사업부 그리고 비화공 사업부. 네. 그러니까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화공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중동 쪽, 그러니까 석유라든지 플랜트 쪽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화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유라든지 플랜트 외에 이제 시공을 하는 것은 이제 비화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화공, 비화공이 둘 다 너무 좋았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화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 드려보면 삼성 계열사들의 캡티브 물량, 그러니까 삼성전자 공장 증설한다거나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증설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받아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반도체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보안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캡티브 물량을 기반으로 또 중동 쪽에서 이제 수주까지 얹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니었나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공과 비화공으로 나눌 수 있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네. 이 화공을 얘기하다가 살짝 버퍼링이 아까 생겼었어요. 궁금합니다. 올해 신규 수주 가이던스 2조 원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그렇죠. 이게 성공해서 현실화된다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네, 일단 이 레포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목표치입니다. 목표치요? 네,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 100% 1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중동 국가에서 지금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더욱이 여기에 비화공, 그러니까 이 국내 내수 인프라까지도 이제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 12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이제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중동 하면 이 유가와 굉장히 밀접한 나라입니다. 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유가가 마이너스로 또 간 적이 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중동 힘들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코로나19가 완화가 됐고 또 이 유가에 대한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다시 한번 중동 붐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상황. 특히나 이제 중동과 또 삼성 쪽에 그동안의 이제 커넥션들, 그동안에 좀 진행해왔던 이벤트들을 좀 놓고 돌아봤을 때 다른 건설사들보다도 저는 한 발 앞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삼성 엔지니어링보다도 삼성물산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화공이라든지 비화공 쪽에서 이제 수주 잔고를 놓고 봤을 때 저는 12조 원에 달하는 이 매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저도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문제는 주가가 과연 여기에 맞춰서 움직일까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포트들은 당연히 좋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4분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나쁜 이야기를 할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너무 좋게만 바라보는 것도 다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용은 참 좋은데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우리가 체크해볼 부분은 반드시 체크할 네.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좀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네. 아무래도 이 수급인 것 같아요. 수급이요. 일단 최근에 3분기, 4분기 우리나라 지수가 그렇게 좋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12월 달 저점 찍고 지금까지는 가파르게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전에 움직일 때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고하게 버텼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당장은 다 같이 힘들지 몰라도 다가오는 4분기 실적 발표 때 혹은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 때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그때 좀 나타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기관과 외국인의 지금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이 리포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실적의 성과가 나와준다면 저는 충분히 장기적으로의 투자의 매력도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왜냐? 이 12조 원이라는 금액이요. 단 한 분기에 다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쌓여서 지금 12조 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에 저는 단기적인 호흡보다는 조금은 긴 호흡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리포트 내용 자체 좀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리포트에 대해서 믿어보자. 오. 대신에 네. 100에 100을 믿기보다는요. 네. 일단은 70% 정도만 한번 믿어보자.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이야기만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이야기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일부 되었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들어간다면 조정 시 매수 이야기해 주셨고요. 한 줄 평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건설주에서 선택한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만약에 선택하신다면 정말 매수하실 건가요? 저라면 네. 건설주에서 탑픽을 뽑으라면 네. 저도 삼성 엔지니어링에 한 표를 좀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건설주들의 이제 각기 다른 장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더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바로 해외 수출 모멘텀을 조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 조금 더 수월하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제 금리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주택 시장이 예전만큼 지금 못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보다도 해외 수주 잔고가 높은 쪽을 조금 더 선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해외에서 수주 잔고가 많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믿어봐도 괜찮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한 가지 더 제가 네. 추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현대건설도 GS건설도 해외 수주 있는데 네. 왜 그 기업들보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이야기하느냐? 일단 기업을 평가를 할 때 저는 뭐 레포트도 중요하고 수급도 PER도 뭐 주당 순이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가의 위치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HTS를 켜시고 일중 차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대건설도 그렇고 GS건설도 그렇고 사실 최근 6개월 동안 조정이 조금 길었었던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올 때 악성 매물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동안에 물려있던 종목군들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조금 매도를 하고 싶은 그러한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의 깊이가 크지 않았던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점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저희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레포트는 LG 생활건강입니다. 삼성증권에서 제시했고요. 투자 의견은 홀드였는데 목표 주가가 77만 7천 원으로 약 5개월 만에 상향 조정이 됩니다. 내용도 들여다볼게요. 상고하저의 주가 모멘텀이 전망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실적부터 저희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진했어요. 네. 일단 4분기 매출이 영업이익이 1,289억이 찍혔는데 네. 이거는 YOY 기준으로 반토막이 난 거죠. 그냥 많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많이 안 좋아서 반토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네. 정말로 반토막이 난 거예요. 네. 그만큼 지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기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이 화장품주들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을 깔았어요.
안 좋지만 중국이 리오프닝을 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여행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 안 좋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종목분들이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그런데 낮아진 눈높이 이 기저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던 현재 시점에서 더 안 좋은 지금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지 못한 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일단 화장품주 안에서도 지금 조금은 더 다양한 움직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화장품에도 두 가지를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자인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조금 웃을 수는 있는데 네. 기초 베이스 화장품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한쪽은 이제 색조 화장품 쪽을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화장품주를 놓고 보면 다 같이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색조 화장품은 그래도 잘 버텨주고 맞아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기초 베이스 쪽 혹은 이 고단가를 노렸었던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실적에 대한 부담, 특히나 이들 종목군들은 대형주잖아요. 대형주들은 개인이 많이 매매하나요? 그렇지 않죠. 기관과 외국인 즉 메이저 수급들이 이제 핸들링을 하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데 실적이 좋지 않으니 당연히 이렇게 좀 부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리포트에서 제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적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앞서 앵커님께서 짚어주셨죠.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내용을 봤더니 일단은 기대감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 레포트에서조차도 그러니까 팩트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안 좋았으니 그래도 지금보다 더한 악재는 없지 않겠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리포트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도 이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이 박리담의 형태로 사실 중국의 그동안의 좋은 성과들을 좀 많이 냈었거든요. 일명 따이공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네. 화장품을 한두 개 사간 게 아니잖아요. 엄청 사갔어요. 그냥 대량으로 사가서 네. 그것을 이제 중국 시장에 풀어서 풀고. 박리담의 형태로 이제 수익을 좀 얻었는데 자 작년에 여러분들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매출액이랑 이 영업이익을 봤더니 매출액보다도 더 문제는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년만큼 이 영업이익을 남길 수 없는 구조, 즉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과거보다 더 적게 팔리는 현재의 구조는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러한 기업들에게는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네. 안 팔리던 화장품이 당장 다음 분기에 잘 팔릴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특히나 지금 이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응이 없다라는 점을 좀 두루 봤을 때는 저는 레포트에서는 너무 희망적인 이야기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 내한 것 같은데 지금은 실적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어서 좋지 못한 주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제가 LG생활건강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LG 생활건강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은 없을까요? 리포트에서 뭐 기대하는 내용이 일단 많이 담기긴 했는데 네. 좀 팩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요. 일단은요, 올해 1분기에 이제 춘절이라고 하는 네. 큰 명절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보다는 당연히 기저효과를 통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1분기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보자. 대신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하시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길게 가져가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마음이 좀 필요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죠. 1분기 실적까지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아이디어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네. 신규 매수는 자제. 신규 매수는 자제 네, 말고 신규 이미 매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 LG생활건강 화장품 섹터 아니더라도 지금 투자할 만한 지금 섹터들 많이 아까 보이니까. 말씀하신 색조 같은 그렇죠. 쪽. 뭐 색조도 색조고 다른 리오프닝 쪽, 네. 항공주도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놀자주, 카지노 관련주들, GKR, 파라다이스 이쪽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화장품 쪽 안에서 이제 기초 베이스를 좀 담당했었던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은 지금은 살짝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때,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만약 주식을 1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3주에서 5주 정도,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한 30%에서 50% 정도는 나중에 다시 살 때 사더라도 지금은 현금이 묶이는 게 가장 큰 단점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 아닌 만약 박스권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한 번 또 물리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에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하시면서 저는 현금화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레포트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와 기대감을 가지고 목표 주가를 상향했지만 저는 여기에 조금은 반대의 의견을 네. 한번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리포트 믿어볼까요? 라는 질문의 대답이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자. 한 줄 평도 체크해 볼게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이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기대감으로 먼저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적 성적표가 딱 나오니까 대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그러니 지금부터는요, 이 리오프닝 섹터 기준입니다. 다른 섹터는 일단 제외하고요. 리오프닝 기준으로는 이제는 단순 기대감보다는 눈에 보이는 실적 혹은 눈에 보이는 성과 위주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야 될 때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G 생활건강 체크해봤고요. 앞서서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오늘 리포트 두 종목 점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